지난 시간에는 해외에서 일을 할 때 주재원과 현지 채용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해외 취업을 할 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회사의 종류랑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국계 기업이 있고 그리고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에는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기업들이 있죠. 그리고 외국계도 남들에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알짜배기 중소 중견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고객이 한국인이거나 한국 기업이거나 한국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런 업체에다 지원을 해야지 한국인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외국계에 지원을 해봤자 굳이 우리를 뽑아줄 이유가 없을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이 점을 모르시고 무작정 외국계를 지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한국 기업에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이 다 있겠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주재원을 신입으로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지 채용 전형으로는 채용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주재원과 현지 채용 간에 갭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본사 사람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데 현지 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승진이 잘 안 된다든지 급여가 더 낮다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회사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대체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주재원은 많이 없어지고 현지 채용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지 채용은 취업은 쉽지만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급여가 상당히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보다는 해외에 있는 중소기업이 나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키기에는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국내에서 대기업 가기가 힘드니까 해외에 있는 대기업을 현지 채용으로 공략을 하자. 주재원과 현지 채용의 그 갭으로 인해서 나중에 후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해외에서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아니면 중소기업이든 들어가서 일을 해보고 배워보고 빠른 시간에 내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서 취업 준비를 다시 하는 겁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준비를 했고 제가 어떻게 준비를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회사를 들어가느냐예요. 예전에 중고신입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퇴사할 때까지 그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를 해외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현지에 가서 현지에 적응을 하면서 여러 회사와 접촉을 하고 면접을 보면서 최적의 회사를 찾는 것,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다만 비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나라마다 워낙 상황이 다른 거고 한 나라만 콕 집어서 얘기하기도 애매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전반적인 과정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나라와 지역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왜 해외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지 각자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면 미국 문화를 좋아한다든지 이탈리아의 관광지가 좋다든지 내가 인이어를 할 줄 안다든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는 거죠. 예전에 말씀드린 진로를 찾는 과정이랑 흡사합니다.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했었으면 어느 지역으로 떠날지 답이 나올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중국어와 영어 그리고 해외 영업을 경험해보기 위해서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나라와 지역이 선택이 되면 일단 한국에서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돼요. 해당 지역에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어떤 산업이 발달해 있는지, 국내나 해외 그 지역의 채용 공고 사이트를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 아니면 코트라 자료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보셔야 될 거는 그 지역에 어떤 커뮤니티들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네이버 카페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보시면 해당 지역 한인들의 커뮤니티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가입을 해서 각종 정보를 보세요. 혹은 물어보세요. 이미 그 지역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랑 활발하게 소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경우 없게 귀찮게만 물어보지 않는다면 웬만하면 다 답변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내가 가고 싶은 나라, 내가 가고자 하는 지역의 어학연수나 취업연수, 인턴십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보통 시골이나 좀 작은 도시에는 이런 게 많이 없는데 대도시일수록 이런 게 많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모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서 적응을 해야 되죠. 그런데 개인이 혈혈단신으로 해외에 가서 낯선 지역에 혼자 가서 적응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혼자 가지는 않고 다음 3가지 루트를 통해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첫째는 해외 취업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지에 가는 겁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그 지역에 아무런 연고도 없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취준생들을 취업하고자 하는 지역에 보내서 정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해외에 나가는 그 목적 자체가 현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연수 기간 동안에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지역에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방문해보고 면접도 보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어요. 따라서 선택의 폭도 높이고 해외 취업의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취업난으로 인해서 허덕이는 청년들을 위해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로서 국비 지원을 받고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 방법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교육생을 상시로 선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 전 국가를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지역에 연수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됩니다. 이 취업 연수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학원을 통해서 현지에 나가서 정착을 하고 구직 활동을 병행하는 겁니다. 보통 외국인을 대상으로 언어를 가르치는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비자나 거주지 등에 대한 솔루션도 함께 제공합니다. 물론 비자는 교육비자나 관광비자예요.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나 강사들이나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현지 구직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본인 하기 나름이죠. 언어만 배우고 돌아오느냐, 언어도 배우면서 현지에서 구직 관련된 정보까지 같이 얻어서 직장생활까지 경험을 해보느냐. 보통 이 방법은 호주나 이런 워킹홀리데이를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가서 언어를 배운다라는 개념보다는 현지에 가기 전에 한국에서 어느 정도의 언어 실력은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현지에 가서 어학원에서 외국어 공부와 구직 활동을 병행하면서 좀 더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법에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해외 취업연수 프로그램과 비교해볼 때 선택의 폭은 좀 더 넓어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학원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는 나라나 지역에 대한 선택의 폭은 넓습니다. 다만 그만큼 학비가 부담이 됩니다. 대학교 부속 어학원이라고 하면 그나마 괜찮은 것 같은데, 사설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유학원이랑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수수료로 가져가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비즈니스 영어 이런 거 듣지 마시고 수업은 최소한으로 들으시고 구직 활동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해외 현지에 나가는 루트 중에 하나로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업계에 혹은 나의 관심 분야에 있는 회사가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지원을 하신다면 그 회사에서 바로 일을 경험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현지에서 구직 활동을 따로 병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건 업무랑은 별개로 지금 속해 있는 회사 모르게 해야겠죠. 어찌됐든 안정적으로 그 지역에서 일을 해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방법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은 대학생이나 취준생 사이에서 가장 선호하는 스펙이에요. 따라서 어느 정도 알려진 회사나 외국계 기업의 인턴십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회사 들어갈 때 그 경쟁률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턴십 프로그램 자체가 체험한다는 개념이 강해요. 그래서 주요 업무는 경험해 볼 수 없고 소위 열정페이를 요구하죠. 심지어는 돈을 줘야지 할 수 있는 인턴십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고 정말 하고 싶은 분야라고 한다면 돈을 주고라도 가서 일을 배워보고 경험해볼 수 있다는 것은 투자해볼 만한 가치는 있는데, 돈을 주고 일을 한다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죠.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현재 거주를 하게 되면 현지에서도 따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지역으로 오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부터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월드잡이나 사람인 사이트를 보시면 보통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모집 공고를 내는데, 만약 지원자가 이미 그 지역에 와 있다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더 환영할 일이죠. 현재 한국에 있는 지원자랑 비교를 해볼 때 조금 더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은 해외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도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런 회사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한국에 알려져 있는 외국 소비재 브랜드, 한국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B2B 업체, 한국 시장에 뭔가를 판매할 계획이 있는 업체, 이런 회사들을 조사를 해보고 리스트를 뽑아서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리크루트란에 보시면 채용 공고를 올려놓는데, 여기를 수시로 확인을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사 담당자에게 직접 이력서를 넣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은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에는 한국인들의 커뮤니티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커뮤니티에 구인 관련된 정보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대학교나 무슨 대외협력처나 이런 곳을 통해서도 구직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저는 예전에 상해에 있을 때 복단대 네이버 카페에서 거기 올라온 글을 보고 입사 지원을 해서 채용이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니면 현지의 채용 박람회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이력서를 들고 직접 방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상해에서 코트라가 주관한 취업 박람회를 참가한 적이 있는데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업체들 아니면 한국인 인력을 필요로 하는 중국 업체들이 많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 이력서 주고 현장에서 면접 보고 즉석에서 채용이 될 수도 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 그 지역에 대한 구직 활동을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루트 중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그 지역에 나가서 그 지역에서 적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직 사이트나 지역 커뮤니티나 취업 박람회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현지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회사에 들어갈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적극성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 취업할 때는 모집 공고를 보고 정해진 프로세스에 의해서 직원 채용이 진행되지만 해외에서 구직 활동을 할 때는 정해진 루트대로 한다기보다는 적극성을 가지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해서 회사 컨택을 하고 나 자신을 어필해야 됩니다. 만약에 해외까지 나가서 한국 회사 다니기 싫다 이런 생각하신 분 있으시다면 이런 분들은 외국계 회사로 알아보실 텐데 외국 업체 입장에서 굳이 한국인을 뽑을 이유가 없을지라도 오히려 내가 한국인이라는 강점을 살려서 당신의 제품을 내가 한국 시장에 판매를 해보겠다 이 정도의 어필은 할 각오로 임하셔야 됩니다. 물론 신입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이 정도의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는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일 경우에는 구직 사이트만 잘 봐도 어렵지 않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저는 해외 취업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에 나가서 구직 활동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해외 취업 연수 프로그램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구직 활동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